안녕하세요. 부자경임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시세 반값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권리 분석하는 물건이 있는 거제시 정정입니다. 이 거제시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지만 여기 부산 강속으로 연결되는 이게 거가대교입니다. 이 거가대교가 2014년 건설되면서 육지화된 그런 도시로 부산권과 더불어 대도시권으로 포함이 추진되면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제시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세계적 초인류의 조선업이 중심지죠. 이곳이 삼성중공업과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입니다. 이 큰 두 조선소 중앙 부분에 시청이 있는 중심 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은 이 거제교육지원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서현빌이라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교육청에 주차장이 바로 접해 있죠. 자, 로드뷰로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물건 바로 앞에 있는 4차선 대로변입니다. 자, 이 통로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그 주차장이고요. 주차장하고 접해 있는 아주 잘 지어진 건물로 보이죠. 전면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로 사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206008 임의경매로 시작되는 물건으로 2023년 7월 3일자에 통영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최초 매각 가격은 6억 2,110, 67,61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5회차입니다. 해서 감정 가격의 41%대인 2억 5,443만 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시의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돼서 일괄 매각이고요. 건물 1층 일부미 1층 피로티, 이제 주차장 부분이죠. 일부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 일부는 좀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건축물 현황도상 가구수와 현황 가구수가 좀 상이하다. 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5회차죠. 그래서 감정가의 41%대인 2억 5,443만 원에 시작한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매각 목록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시의 부분이 포함돼서 일괄 매각이고, 토지는 207평방미터에 62.62평, 또 건물은 지상 4층에 제시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390.13평방미터, 평수로는 118평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을 받고요.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420-5소에 있는 건물로서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지정 모양입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오늘의 물건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물건에는 제시의 건물이 한 8개소 정도가 있는데, 바로 1층에 3개소, 2층에 1개소, 또 3층에 2개소, 4층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1층 주차장 부분이 이게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린 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용 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또 이게 1층 주택 부분의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층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또 썬라이트, 이 부분도 이제 제시의 건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2층 부분에도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3층 부분에 이제 2개소가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한 곳에는 이제 주택으로 이용하고 한 곳은 다용도실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층 부분에도 지금 다용도실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의 건물이 매각대금에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고, 위반 건축물 내용으로는 표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면에서 본 오늘의 물건인데 1층에 101호하고 102호 이제 현관문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2층 현관문입니다. 2층에는 이제 한 가구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3층인데 303호까지가 이제 3가구가 있고 4층도 3가구가 있어서 총 여기에는 9가구가 임대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노란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죠. 그런데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등재 내용은 없습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오늘자 2023년 6월 24일자에 이제 민원 24에서 발급한 대장입니다. 지상 4층으로 허가된 부분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지금 허가가 나 있고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이렇게 허가 났는데 총 5가구가 허가 나 있었습니다. 1층이 근린을 이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현황을 앞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5가구에서 총 9가구로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위반이 되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이 지금 건물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 한 번쯤은 또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2009년 2월 23일. 보통 허가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변동된 내용, 뭐 근린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또 그것이 위반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 여기 기재되고 가구수가 증설됐다. 이제 위반 내용이 기재가 되는데 이하 여백 아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8일자에도 현재 이 건물이 지진에 대한 내지 설계 적용 여부를 조사를 하면서도 위반 내용으로 기재가 안 돼 있는 현황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1년도에 감정을 한 금액이고요. 여기 토지 건물 제시의 부분이 매각 대금에 포함돼서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등기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2009년 3월 2일자에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지금까지 한 14년간을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2021년 1월 22일 날 신현 농협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 개시 결정이 이제 신청이 됐고 채권 청구 금액은 3억 4,079만 3,575원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압류가 이제 거제시에 한 건이 있고요. 가압류도 2건이 있습니다. 근저당 한 건이 있는데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채권 최고액이 4억 2,300만 원에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신현 농협협동조합에서 채권 양도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전세권도 한 건이 있습니다. 302호에 5,500만 원. 또 임차권도 한 건 있는데 402호에 3천만 원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등기상의 토지나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전부고요. 자, 이 물건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 9월 7일 농협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권입니다. 해서 이 근저당권 소멸과 동시에 해당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303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303호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 9월 7일 근저당권이고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2022년 1월 22일자를 확인했는데 자, 현황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2021년 1월 13일 또 1월 18일 2021년 1월 21일자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현황 조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임차인들이 총 9가구 중 전입신고 세대수는 7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03호에 선순위 임차인 주재 아무개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부분도 매수인이 인수할 그런 부담이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전입신고자나 미전입신고자, 또 전세권자가 한 명 있었죠. 또 임차권자를 포함해서 9가구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도명령 대상자다. 매수인이 추가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여기 등기상의 권리는 하자가 없음을 앞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공시되어 있는 매물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인데 이 거제 중심부 다가구 주택은 물론 주택 매물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 5개가 보이네요.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죠. 자, 물건을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 7억 8천이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 기준에서 784만 원. 자, 여기도 또 물건이 나왔는데 6억 5천만 원. 자, 토지 면적 기준에서 757만 원에 매물대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도 5억 6천. 자, 5억 7천. 803만 원에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 기준에서. 또 이 부분은 얼마일까요? 아, 여기는 757만 원. 자, 대략적으로 여기 물건이 이 넓디 넓은 이 거제시 중심부에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거래 사례는 있나 볼까요? 국토교통부 사례도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뭐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2023년 5월 달에 인근 지역에 두 건이 지금 거래 사례가 있네요. 3억에 거래가 돼 있고, 또 8억에 거래되어 있는 그런 두 건이 있고요. 2022년도는 어떨까요? 2022년도 거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매물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또 거래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8억 3천에 거래됐는데, 요런 것도 보면은 토지 면적 기준에서 한 평당 1,000만 원대 이렇게 거래된 것이 눈에 띄네요.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비싼 금액에 이제 거래된 것이 눈에 띄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금 네이버의 이제 매물대와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격을 분석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감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가격이 토지가 207평방미터에 62.62평이었고, 평당가가 502만 4천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해발 공시지가는 227만 4천 원. 그래서 한 230만 원대 올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건물은 97평,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건물이 296만 5천 원의 평당 가격에 이게 감정을 했는데, 낮은 금액으로 지금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건물 가격이 2억 8,805만 3,610원에 평가를 했는데, 자, 이 정도 건물,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부를 화강석으로 마감한 이런 건물 지금 채굴에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 들까요? 요즘 600만 원 이하로는 짓기가 힘들죠. 오늘의 물건 최초 매각 가격이 6억 2,116만 7,610원에 시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443만 원에 이제 진행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건물 감정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 또 토지 감정 가격이 3억 1,464만 원인데 그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지금 진행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물건이다. 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방금 고현동 일대의 네이버 매물 가격을 분석을 했는데, 토지 면적 기준 가격이 평균, 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67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나온 것을 방금 확인했고요.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도 봤죠. 그래서 2023년 5월 달에 두 건이 거래됐는데, 한 건이 3억에 거래된 것을 보니까 평당 746만 원에 거래됐고, 한 건은 8억에 거래된 거, 평당 1,04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네이버의 매물 가격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거래 신고된 이 가격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오늘의 이 물건이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건은 최소 2억 5천 이상의 확실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고, 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수익성은 물론 향후에 높은 매매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과 등기상의 권리 분석, 또 임차인에 대한 분석, 가격 분석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매매 시세나 임대 시세, 또 대출 가능성 여부까지도 타진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한 연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